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는 피아노, 베이스, 드럼, 피아노 트리오, 두 번째로는 피아노와 기타, 베이스 트리오들을 살펴봤고, 세 번째는 색소폰, 베이스, 드럼 이렇게 해서 색소폰 트리오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니까 라인업으로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한 트리오 연주들을 한 5곡 골라봤습니다. 좀 특이한 구성의 트리오 중에 첫 번째로 색소폰과 기타와 베이스가 함께하는 트리오인데요. 지미 주프리라는 색소포니스트의 59년 앨범인데 The Easy Way라는 앨범에서 Race Time이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지미 주프리 하면은 전에 한번 그 우디 헐먼 오케스트라의 Four Brothers라는 곡을 설명하면서 우디 헐먼이라는 오케스트라의 편곡자로 있으면서 그 4명의 색소포니스트들을 위한 Four Brothers라는 곡을 작곡한 사람으로 지미 주프리를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웨스트 코스트 씬에서 활동하던 작곡자이고 편곡자이면서 뭐 클라리넷, 뭐 온갖 종류의 색소폰을 연주하는 연주자이기도 했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의 앨범이 59년도에 나온 앨범 더 이지 웨이에서는 색소폰과 자기가 색소폰을 불고요. 그리고 기타와 베이스 이런 구성의 연주를 남겼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59년이면 이제 59년하고 그 50년대 말하고 60년대 초까지는 되게 특이한 구성 라인업의 트리오 연주들을 많이 남겼어요. 이 59년 앨범 더 이지 웨이 외에 뭐 그 전에 앨범은 더 트래블링 라이츠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서는 색소폰하고 밸브 트롬본하고 기타 이렇게 셋이 모여갖고 굉장히 특이한 앨범인데, 오늘 고른 더 이지 웨이라는 앨범에서는 색소폰의 지미 주프리, 기타의 짐 홀, 그리고 베이시스트는 레이 브라운, 이렇게 셋이 연주를 했는데요. 고른 곡이 레이스 타임이라는 곡인데요. 여기서 레이는 베이시스트 레이 브라운 같아요. 곡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워킹 베이스로 시작해서 베이시스트 레이 브라운의 베이스가 곡을 끌고 나오는데, 거기에 덧대서 테너 색소폰을 부는 지미 주프리의 그 뭐랄까 참 실력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의 앨범 위주로 듣다가 이분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생소한데 굉장히 실력자구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재즈는 굉장히 넓다. 근데 구성이 색소폰하고 기타하고 베이스 이렇게 셋이서 앨범을 드럼 없이 완전히 이 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 브라운의 되게 자신감 있는 베이스에 테너 색소폰이 한참 가다가 그 당시 또 아주 잘 나가는 지몰이란 기타리스트의 되게 지적이고 아주 선명한 기타, 이렇게 셋이 버무려지는데 음악이 굉장히 특이한 재즈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는 특별했던 게 그 재즈의 끈적함이 없어. 예. 이 팀한테. 그래서 뭐 포크 재즈라는 이런 얘기도, 브루스 기반의 포크 재즈라는 뭐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라인업은 색소폰에 피아노 그리고 베이스. 역시 드럼이 없죠. 그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골라본 거는 리코니츠 97년 앨범이에요. Another Shade of Blue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에서 Everything Happens to Me, Everything Happens to Me는 여러 버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앨범에 있는 Everything Happens to Me로 편안하게, 사실 이 앨범이 색소폰, 피아노, 베이스의 트리오 연주인데, 이 곡에서는 사실은 베이스는 약간 좀 빠져 있기는 해요, 베이스가. 근데도 이 곡을 골랐던 건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곡이 좋아서인데, 리코니츠가 알토 색소폰을 불고요, 피아노에 브래드 멜더, 그리고 베이스에 찰리 헤이든. 이게 이제 리코니츠 선생이 97년도에 이제 70줄에 들어섰을 때인데, 그 LA에 있는 재즈 베이커리라는 클럽에서 라이브 연주를 한 건데, 이 앨범 전에
굉장히 좋은 앨범이 1년 전에 이 멤버 그대로 이 장소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언론 투게더라는 앨범인데 언론 투게더라는 앨범에서도 이 앨범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1년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같은 멤버로 두 장의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이 두 장 다 굉장히 좋은 게 여러 가지 스탠다드들을 해석해 내는데 굉장히 슬로우 템포로 해서 서로의 그 연주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인터플레이가 굉장히 느껴지고 앙상블도 중요하지만 자기 파트가 왔을 때 즉흥 연주로 뭔가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느껴지는데 더 매력적인 거는 70줄에 들어선 리코니츠와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드는 60대였고요. 근데 굉장히 젊은 27살의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 이렇게 해서 신구가 뭉쳐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위화감이나 껄끄럽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 앨범의 바디 앤 소울 자니 그린의 1930년 곡인 바디 앤 소울을 이분들이 해석하는 거는 17분짜리 대곡이거든요. 그걸 들어보면은 서로 각자의 것을 하면서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그 말 그대로 어우러짐이 아주 굉장한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 고른 라인업은 트럼펫하고 기타하고 베이스. 아티스트는 챗 베이커. 챗 베이커의 1979년 앨범 The Touch of Your Lips라는 앨범에서 오톰 인 뉴욕. 챗 베이커가 이때 유럽에서 지내면서 연주 생활하고 있을 텐데 덴마크의 스티플 체이스라는 레이블에서 냈는데 덕 레인이라는 기타리스트와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이라는 드러머. 덴마크 드러머죠. 이 앨범 The Touch of Your Lips는 들어보면은 그 어서 읽은 건데 이때 챗 베이커가 굉장히 정상적이다 하는 표현을 써요. 약에 취해 있고 이제 말년으로 가고 있는데도 굉장히 정신 못 차리는 그 아주 탕아 챗 베이커가 이 앨범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들어서 그런지 챗 베이커가 굉장히 보컬이 있는 곡들도 있고 한데 연주가 굉장히 되게 깨끗하고 그래서 그런지 후기 녹음 중에 굉장한 수작으로 많이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챗 베이커 거 들으면은 도 아니면 뭐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녹음해서 좋은 곡만 골라서 앨범을 냈을 텐데 그 고른 앨범 중에서도 보면은 이건 도, 이건 뭐 그런 느낌의 곡들이 많아요. 네. 오터민 뉴욕도 이게 뭐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잖아요. 그렇죠. 버넌 듀크 작곡의 아주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데 이 들어보시면은 트럼펫과 기타와 베이스가 아주 비슷한 포션으로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되게 순차적으로 이들이 트럼펫과 기타와 베이스가 솔로를 쫙 이렇게 펼치는데 챗 베이커의 이런 매력, 말년의 매력 아주 잘 살아있는 연주인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네 번째로 고른 라인업은 트럼펫에 베이스에 피아노예요. 로이 하그루브와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그리고 스티븐 스콧이라는 모두 다 60년대 말 태생의 이게 이제 앨범이 파커스 무드라는 앨범인데 1995년에 나온 앨범인데 이때 당시에 20대에 있는 아주 영 라이언들이었죠. 지금은 다 중견들이 돼 있고 로이 하그루브는 몇 년 전에 2년 전에 갑자기 사망해갖고 모두를 놀라게 했었는데 파커스 무드 앨범 제목 고른 곡도 그 중에 파커스 무드인데 알 수 있죠. 찰리 파커에게 헌정하는 앨범이죠. 이 앨범을 낼 당시가 찰리 파커가 살아있었으면 75번째 생일 즈음이었나 봐요. 찰리 파커가 작곡했던 곡 혹은 좋아해서 연주를 많이 했던 곡 위주로 10몇 곡을 이 세 명의 후배가 해석해서 내는데 이 곡은 파커스 무드는 굉장히 찰리 파커는 48년도에 이 연주를 남겼었는데 피아노는 버드 파웰이고 트럼펫에 마일스 데이비스 막 이렇게 해서 알토 색소폰 찰리 파커와 함께 아주 명곡 중에 찰리 파커 작곡의 곡인데 이 세 명이 연주를 하면서는 굉장히 약간 슬로우 템포로 해석을 해서 아주 생기가 느껴져요. 네. 아주 정말 그 생기가 느껴지는 연주.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이 세 명 중에 베이시스트를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아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니까 크리스찬 맥브라이드가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투어를 공연을 하고 있던데 아주 믿을 만한 베이시스트죠. 거기에 천재 트럼펫터 69년생 로이 하그루브의 트럼펫
그리고 스티븐 스콧이라는 이 곡에서는 굉장히 약간 복고풍으로 피아노를 터치를 하는데 아주 멋들어진 연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이 하그로브 그 나중에 보니까 그래미상 2개나 예. 받았더라고요. 굉장했죠. 근데 갑자기 급사를 해갖고 50줄에 들어서자마자 죽어갖고 아주 아쉬웠던, 개인적으로도 아쉬워했던 아티스트죠. 로이 하그로브가 한 얘기인데 가스펠 펑크, R&B, 재즈, 힙합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귓가에 맴도는 것이라면 그것이 중요하다. 아, 없애. 이게 그렇죠. 뭐 장르가 필요 없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이 장르 저 장르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로이 하그로브 자신도 굉장히 힙합이 섞인 음악도 하고 또 정통 재즈도 하고 그렇게 폭넓게 그리고 되게 개성 있게 연주했던 사람이죠. 다음은 마지막 라인업인데요. 드럼이 주인공이에요. 드럼, 기타, 베이스. 치코 해밀턴 트리오의 치코 해밀턴 트리오 앨범 1953년부터 56년까지의 치코 해밀턴 트리오의 연주를 담은 앨범인데 그 중에 블루스 온 더 락스라는 앨범인데요. 치코 해밀턴 드러머죠. 지몰이 기타를 치고요. 지몰이 더 어렸을 때죠. 23살에 지몰의 기타를 들을 수 있고 조지 두 비비에라는 베이시스트 이렇게 세 명이 그 당시 치코 해밀턴 트리오였는데요. 53년이면은 그 전해인 52년에 치코 해밀턴이 누구와 연주를 하고 있었냐면은 그 유명한 제리 멀리건의 피아노 제리, 없는 쿼텟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제리 멀리건, 챗 베이커랑도 많이. 예. 이렇게 해서 제리 멀리건의 피아노 없는 쿼텟에서 드럼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앨범을 낼 때는 그런 영향이었을 것 같죠. 피아노가 없이 자기가 드럼 치고 기타, 베이스 이렇게 되게 심플한 구성으로 앨범을 냈는데 지몰의 기타가 굉장히 지적이고 이 당시 23세 아주 젊은 기타리스트였는데 너무 단촐하고 어서 보지 못한 구성이죠. 드럼하고 기타, 베이스 세 명만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맛이 있달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트리오 포맷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한 명이 더 더해지면 쿼텟이고 한 명이 더 더해지면 이제 퀸텟이고 이제 쿼텟 혹은 퀸텟이 재즈에서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팀을 이루는 건데 트리오 연주라는 거는 이런 연주들이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다 하는 걸 한번 좀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네. 구성원이 음이 3개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더 이렇게 좀 깊게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악기가 이 악기가 무슨 악기고 이런 거를 헷갈려 할 필요 없이 악기 자체가 되게 이렇게 선명도 있게 툭 올라오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재즈에서 즉흥 연주가 가장 기본인데 셋이 하는 만큼 지분이 확실한 즉흥 연주들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명료하게 듣고 그렇지. 예, 더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묘미가 생기는 거죠. 트리오 시리즈 4편을 했는데 이 4편에 소개한 뮤지션들은 사실 재즈 씬에서 다 손꼽히는 들어보시면은 정말 그 실망하지 않은 좋은 곡들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